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나온 내신, 외신, 뉴스를 종합해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올라가긴 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장세인 건 분명하고, 내일 바로 중간선거가 돌입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 주 10일 날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일정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세계 정치 경제에 관해서도 중간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어저께 누가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불안하시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FTX 토큰에 관해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FTX 토큰에 관련해서 창펑자오가 있는 물량을 대거 정리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에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캐롤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앞으로도 한동안은 저는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바이낸스 거래소의 BNB도 마찬가지로 이때 바이낸스 망한다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FTX 토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FTX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마 불안하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주의자라서 그냥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어쨌건 한동안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떨어졌을 때 좀 FTX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매집을 해둬서 나쁜 코인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거래소 코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이제 BNB부터 해가지고 몇몇 지금도 이제 언급을 간간히 드리는 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ETC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ETC도 이번에 머지 폭탄 떨어지면서 사실 급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다 예측을 했지만 예측이 빗나갔죠. 상승하려고 하는 것 같이만 보이고 내려갔지만 세력은 뒤에서 계속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고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세계 최대 채굴기 판매소죠. 비트메인이 주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트메인이 여기 나와가지고 월드 디지털 마이닝 서밋을 개최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클래식 전무 이사님이 나와가지고 언급을 할 거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근데 비트메인이 나서가지고 이런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날짜는 중간 선거가 개최될 때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날짜는 다 포진돼 있네요. 뭐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비트메인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관성 있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도 일관성 있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데, 노드가 있어요.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가 지난달 대비해서 지난달에는 550이었대요. 제가 보니까 550인데 지금 100% 상승해서 982까지 올라갔다. 채굴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선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쪽에서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북미 세력이 조금 더 붙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도 많이 늘어났고, 중요한 거는 F2풀이라고 있는데 이 중국 세력이거든요. 중국 해시풀이거든요. 근데 채굴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거의 중국인들 위주로 기존 체제에 있었던 그런 모습은 크게 변함이 없는 현재 상황이고, 노드가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건 북미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게 어딘지는 명확성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건 북미라고 했을 때는 누군지 뻔하죠.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경제 캘린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8일 날이죠. 오늘 7일 날이니까 중간선거.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에 나와 있는 걸로는 공화당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대권 후보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쨌건 선거가 지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10일 날 또 이제 CPI가 발표돼요. 10일 날 여기 22시 30분이니까 9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월 달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 자 여러 가지 지표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 보시면서 아마 피곤할 거예요. 근데 피곤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이런 거 갖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세력이란 사람들은 물량을 뺏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뭐 미디어는 그걸 조장하고 그런 거죠. 여기에 신경 끄시려면 그냥 저가일 때 내가 매집을 했으면 그냥 이런 거 그냥 귀와 눈을 닫아버리는 게 가장 나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질 뿐이지. 그리고 긴급 생계비 대출, 안심전환 대출은 9억 원까지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거 돈 풀기잖아요. 지금보다는 좀 이자율이 좀 낮은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계기를 정부에서 마련해 줄 거야. 뭐 이게 아마 1년 연봉이 얼마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 문의를 하셔가지고 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낫죠. 괜히 이자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양적 완화를 우회적으로 진행하는구나. 부동산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또 하나는 돈맥 경화, AA급, 트리플 A급 한전채, 가스공사채마저 안 팔려. 가스공사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한전이라고 하면 공기업 중에도 거의 근데 한국전력 회사채까지 유차를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가 안 팔린다? 기업에서 몸을 사린다? 그럼 과연 이 끝은 과연 뭘까? 그리고 한국전력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회사채를 당연히 발행해서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할 텐데 그럼 향후에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까? 한 30%? 점진적 인상으로 뭐 50% 가까이 인상할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불안감을 조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번 달 중순까지 뭐 자구책을 마련할 거다. 주식 증권회사를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결렬되면 아마도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선 맞긴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요금을 인상하다 안 되면 아마 공기업화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공기업화 되면 대량 감원이 아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이건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국내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 단기, 중장기 대책 세밀하게 짜야. 절대로 원래는 중앙은행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한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그냥 일반 미디어에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막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중앙정부에서 양적 완화라고 뭐 아니면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함으로써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진행된 거고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독일, 프랑스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펜딩 글에다가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비슷한 글이 나갈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아마 중앙 정부는 아마 정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현물 경제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게 또 가상자산 시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얘기가 이제 미디어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자, 인정했단 얘기고 그리고 숄츠 총리가 이제 중국 방문했죠. 그래서 대만 신장은 잠깐 실리는 가득 숄츠 12시간 방문에 중도 만족.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심 요약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G7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숄츠 총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언급을 한번 쓱 지나가면서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U 내부 비판 불구에도 중국이 원하던 멘트를 날렸다.
자유무역 지지, 디커플링 반대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서 대표적인 전체를 끌고 가는 그죠? 경제국 중에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이 이런 말을 했다. 디커플링을 반대한다.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이거는 중국에서 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얘기고 미국 노선에 미국 스탠스에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라 그리고 관계를 끊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커플링 반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아주 많이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난 변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돼 이거는 사실 4, 5년 전부터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라 뭐 저는 놀라진 않는데 어쨌건 글에 썼다는 거죠. 더 디테일한 말씀은 제가 이제 추후에 또 다시 드릴게요. 이에 대해 숄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라며 독일은 무역 자유화를 확고히 지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며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디커플링을 반대한다. 이게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자, 어쨌건 미국과 유로존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한번 짧게 한번 그냥 드려보면 논리적인 거 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중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이제 조선족이다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선족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중국 사람이 뭐 중국이 공산국가라 나쁘고 어쨌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기 살고 있는 선량한 중국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랑 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보면 미국 편으로 끝까지 남을 국가는 어디냐면 일단 캐나다 그리고 영국 요 국가들 빼고는 일단 독일은 지금 현재 돌아섰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내지는 프랑스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 국가들도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판에 일본은 미국의 편인 것 같지만 사실상 마지막에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G7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와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G20의 위상이 오페크와 브릭스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고 G20에서 좀 발언권이 세질 확률이 높고 선진국을 필두로 한 이 국가들은 G7의 해체에 아마 영향을 줄 거고 이번에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유로존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많이 와해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도 이미 프랑스도 차기 대권 후보가 사실은 당선될 확률이 높은 마린 르펜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마 서서히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XRP 그리고 나머지 이하 알트코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달러가 굳건하고 G7이 굳건하고 기존에 있는 선진국이 강건하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와해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CBDC가 제도권화되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